자, 2교시 저항운동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운동은 근육의 길이 및 그리고 길이의 변화, 속도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종류를 나뉠 수가 있는데요. 등척성 운동, 등장성 운동, 그리고 등속성 운동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 등척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힘을 써 단련하는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 소실 및 근육 위축에 따른 재활 훈련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등척성 운동입니다. 특히 팔, 다리를 고정한 환자에게 고정을 풀고 초기 운동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정적인 수축 운동은 가슴 안에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고혈압 환자나 관상 동맥 질환 환자에게는 조심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척성 근지구력의 경우 최대 근력의 60% 미만으로 설정하여 시행하며 지속 시간을 길게 하는 대신 반복 횟수를 낮게 설정하여 실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1R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이게 그 운동역학에서 저희 한번 했습니다. 저번 학기에. 등장성 운동. 자, 등척성 운동의 하나로 플랭크 동작인데, 플랭크 아시나요? 엎드려서 팔꿈치와 이렇게 플랭크 동작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는데, 등척성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플랭크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장성 운동은요, 근육의 길이를 짧게 혹은 길게 하여 힘을 써 단련시키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운동 강도, 반복 횟수, 세트 수, 그리고 훈련량, 근육 부위, 운동 순서 등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요. 무게와 반복 횟수는 반비례하여 설정하도록 합니다. 자,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반복 횟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훈련량은 본인이 운동한 무게, 반복 횟수, 세트를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력근, 고강도, 저반복, 근지구력은 저강도, 그리고 고반복,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고강도, 저반복, 그리고 저강도, 고반복인데요. 근지구력 운동은 저강도로 운동하면서 반복을 많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높인다고 할 수 있겠죠. 고강도로 반복 횟수는 짧게. 아시겠죠? 자, 초급자 그리고 중급자, 상급자로 나뉘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 전문 트레이너를 통해 훈련을 받는 것이 좋겠죠. 다만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서도요. 그리고 등속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동적 운동과 정적 운동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운동을 등속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파워, 이렇게 파워 같은 경우는 순발력까지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등속성 운동은요. 그리고 근육의 신장성 수축이 없기 때문에 훈련의 목적이 근비대라면 효과는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항운동, 주기화 저항운동과 서킷 저항훈련, 그리고 중심부 안정화 기능성 훈련을 갖다가
자, 동적 저항 운동 방법에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동적 저항 운동 방법에 주기화 저항 훈련 방법, 주기화 저항 훈련은요. 저항 훈련의 운동 강도와 훈련량을 체계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기화 훈련의 목표는 근신경계의 반응을 극대화시키고 과훈련과 부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화 모델은 선형 주기화, 역선형 주기화, 파도형 주기화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모든 주기화 훈련은 몇 개의 주기로는 아니지만 지속시간과 훈련 자극은 사용되는 모델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서킷 저항 훈련은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동적 저항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강도 고반복 운동을 한 서킷당 10에서 15회 운동으로 구성하여 20에서 30분 정도 시행하고요. 시간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유산소 운동을 포함시켜 심폐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부 안정화 기능성 훈련은 기능적 능력과 스포츠 기술을 향상시키는 체력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근력과 근파워를 향상시키는 것보다 근지구력 발달에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척추 안정화, 고유감각 향상, 관절 가동 범위 향상 운동 등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항성 운동은 근력, 근비대, 근지구력 강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운동 강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력 향상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강도를 높이고 반복 횟수를 적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반대로 낮은 강도로 반복 횟수를 늘리면 근지구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운동의 목적에 따라 강도와 반복 횟수를 적절히 정하여 실시하면 자신의 원하는 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운동 강도는 1RM을 활용하여 설정합니다. 1RM은 한 번의 최대 노력으로 중량의 저항에 대항하여 발휘할 수 있는 근력, 즉 근력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에서 최대 힘을 다하여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를 찾는 것입니다. 1RM이라는 것은 1회 최대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중량을 이야기합니다. 1RM은 repetition maximum의 준말 앞 글자를 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RM 찾기 간접 추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1RM은 예를 들어서 15RM이라고 하면 15회를 들면 더 이상 들 수 없는 무게란 뜻입니다. 15회 RM이란. 그런데 1RM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간접 추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에서 30kg으로 12회 반복하였을 경우 값은 30kg 곱하기 0.025 곱하기 12회는 9kg입니다. 따라서 1RM은 30kg 더하기 9kg 이렇게 하면은 39kg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간접 추정식이라고 합니다. 1RM은
W0 플러스 W1. 자, 이 W0, W1은 어떤 하나의 웨이트를 갖다가 했다라는 충분한 준비 운동은 약간 무겁다고 생각되는 중량을 W0로 둡니다. 얘를 보통 7, 8회 반복 가능한 무게를 W0로 둡니다. W1 같은 경우에는요, W0 곱하기 0.025 곱하기 R을 두는데, R은 실제로 반복한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운동 종목별 1RM을 찾는다면 이제 그에 따라 운동 강도의 변화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게, 반복 횟수, 세트 수, 운동 종목, 트레이닝 횟수, 그리고 세트나 종목 사이의 휴식 기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강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요. 운동 강도를 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과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중량 차이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근력 수준을 기준으로 적절한 중량을 선택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력 증가를 원한다면요. 보통 1RM은 85% 이상의 무게와 6회 미만의 반복 횟수로 2에서 6세트 실시하고요. 근비대 향상을 원한다면요. 1RM의 67에서 85%의 무게로 6에서 12회 반복할 수 있는 횟수로 3에서 6세트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비대 향상을 위해서는요. 근지구력을 강화하려면 1RM의 67% 정도 무게와 12회 이상 반복 횟수로 2에서 3세트를 실시하는 것이 권장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근력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2에서 5분 정도, 그리고 근비대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30초에서 1분 30초 정도, 그리고 근지구력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요 30초 정도를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근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적게 쉬죠. 그리고 근력 같은 경우에는 2분 정도, 2분에서 5분 정도 휴식, 그리고 근비대를 목표로 할 경우는 30초에서 1분 30초 정도, 그러니까 1분 정도의 휴식을 취해주는 게 근비대를 위해선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저항 훈련이 웰니스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면요. 신체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신체 구성 부분에서는요. 체지방량, 대사율, 일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해서 체지방이 최대 9% 감소한다 합니다. 체지방량이. 혈압 부분에서는요. 안정시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이 다소 감소하여 뇌졸중과 간상동맥 질환 위험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골량, 저항 훈련의 체중 부하 활동이 뼈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골다공증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포도당 내성에 대해서는요, 저항 훈련을 포함한 운동 후에 포도당 내성과 인슐린 저항성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통, 근력과 척추 근육의 횡단면의 증가가 근육의 균형을 유지시켜서 요통을 줄여줍니다. 혈중 지질 부분에서는 저항 훈련은 TC, TG, LDC, C, LDC-C, HDL-C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혈중 지질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 연구 결과에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저항 운동의 호흡 방법. 자, 무게에 의한 그 저항력과 같은 방향일 경우 근 수축의 개시 단계로 들숨. 자,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자, 네거티브 무브먼트, 포지티브 무브먼트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저항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3분의 2 지점을 통과 지점에서 짧고 빠르게 숨을 내쉽니다. 포지티브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때 그 일반인들은 이 부분을 피해야 되는데요. 자, 숨을 갖다가 멈추고 갔다가 하는데요. 혈압을 급상승시켜 갖고서는 고혈압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노인분들이 이 부분은 그 지양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숨을 멈춰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무게를 낮춰서 이렇게 들숨과 날숨으로 그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그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근력 훈련 지침에 따르면요, 운동 강도는요, 주요 근육군을 이용한 8에서 10회 운동을 최소한 1세트 수행하라. 자, 주요 근육군, 대둔근, 대퇴사두근, 대흉근, 광배근, 삼각근, 복근, 요 그 주요 근육군에 대응하는 운동을 최소한 한 세트 이렇게 그 순환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각 세트는 12에서 13회 정도 수준으로 10에서 15회 정도 그렇게 반복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세트, 한 세트에 10에서 13, 그 힘들면은 이렇게 하고요. 10에서 15회 정도, 그냥 그 정도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효과가 나타나면 먼저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고 다음에 저항, 그 중량을 높여 나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권장드리는 부분에서는 그 자신의 신체의 8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중량을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칠 수가 있는데, 뭐 선수들이 하는 것까지 매일 반복하고 뭐 1년, 2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늘어난다 그러면요, 뭐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그 중량을 올리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 벤치프레스나 이런 걸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항을 끝없이 올리다 보니까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적당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훈련을 일시 중단하다가 재개할 때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의 저항, 혹은 이전에 훈련 강도 이하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저항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60분 이상 지속되는 1회 운동 시기는 훈련의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력 훈련의 1회 운동 시기는 20분에서 30분 이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 빈도는 근력 훈련은 최소한 일주일에 2회, 즉 다음 훈련 사이에 휴식이 적어도 48시간은 되도록 실시해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전문 웨이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그 월요일 날 그 가슴 운동을 했으면은 가슴 운동이 다시 돌아오는 게 목요일쯤 되거든요. 예. 그 하루 쉬어주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그 가슴 운동, 그 화요일은 그 다리 운동, 대퇴부나 그리고 뭐 그 수요일은 뭐 등 운동 위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고 수요일, 목요일 되면은 이제 다시 가슴 운동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훈련 사이에 휴식이 적어도 48시간은 되도록 실시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 활동과의 관련성을 보면요. 근육근, 발등 굽힌근과 발바닥 굽힌근. 자, 이것은요, 노인 운동에서 보행과 기능 운동성에 매우 중요하죠. 발등 굽힌근, 발등에, 그리고 발바닥에 굽힌근 두 가지요. 그 까치발 든다 그래야 되나요? 그 운동이 이 부분에 이 근육근을 향상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 편근과 굽힌근 모든 운동성 활동에 필요하고요. 넘어짐을 예방하는데요. 무릎 편근과 굽힌근 그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 그 무릎 그 관절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인들에게 흔한 질병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그 넘어짐이 생기고 넘어짐으로 해서 이제 뭐 팔이 부러지거나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모음근과 벌림근 측면 안정성에 필요하고요. 보행할 때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복부. 자, 파워존이 바로 복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세, 균형, 운동성에 필요한 핵심 안정성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근육근 다리 하체 근육근인데요. 이 근육근이 노인들에게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슴근 등, 이두, 삼두, 어깨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근육이 노인 운동에서 나이가 들므로 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지 됩니다. 이 근육근들이 안 되면은 일단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자, 활동성.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가슴, 등, 이두근과 삼두근, 어깨 이렇게 있는데요. 가슴근은 밀고 운반하는 데 중요하고 보행 중에 상체를 제어해 주죠. 등 근육 같은 경우는 모든 미는 행위에 필요하고 척추의 자세를 제어해 주죠. 자, 이두근과 삼두근 많은 일상생활에 사용되죠. 어깨근 운반하는 데 필요하고 넘어짐의 충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항운동과 혈압의 관계를 보면요. 말초동맥 물리적 압박을 가해지고 말초혈관의 저항 증가, 근육혈관 순환이 저하되면 교감신경 활성화와 심박 출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숨을 멈추고 할 경우에는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인체육에서는 사실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강한 저항 운동은 정적, 동적 모두 고혈압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항 운동의 전개 방법은요. 자, 준비 운동을 5에서 10분 정도, 본 운동, 그 다음에 정리 운동 5에서 10분 정도인데 이 모두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그 스트레칭,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으로 된 그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 준비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리 운동에서 스트레칭 하면서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자, 준비 운동 5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맨손 체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스트레칭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약간 데펴주는 데 있어서 가벼운 워킹 또는 고정식 자전거 타는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본 운동이 들어가죠. 본 운동은 그 큰 근육, 작은 근육, 이렇게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 그런 그 운동으로 이렇게 그 운동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요. 복근 운동, 대퇴근 운동, 가슴 운동, 등 운동, 어깨 운동, 삼두 운동, 이두 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슴 운동을 했으면은 그게 48시간 뭐 다리 운동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정해놓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정리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레칭은 피로해지고 긴장된 근육과 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근육 내에 피로 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스트레칭이. 그래서 그 적당히 몸이 더워진 상태에서는 스트레칭도 오히려 더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운동을 딱 그 본 운동, 저항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마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정리 운동으로 그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을 반드시 그 해 주셔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저항 운동에 대해서 그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항 운동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하고 건강하게 저항 운동을 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